관절, 참 몸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아프면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허리나 무릎이 뻐근해도 별것 아닌 듯 넘기고, 특히 겨울이면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이 관절이라는 게 정말 몸을 떠받치는 중심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무리하면 나중에 큰 고생이 따라오는 법이에요. 마치 잘못 지은 집이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저기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저는 예전에 농사일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어요. 젊었을 때는 기운이 넘치니까 몸이 아무리 고단해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났지요. 무릎이나 손목이 뻐근하면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잊어버리곤 했어요. 그땐 이런 작은 통증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지요. 그런데 제 남편이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떠난 후 저도 더 늙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관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걸요.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탓에 관절 주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걸 그냥 넘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배운 바로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관절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는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입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은 운동들을 꼭 실천해야 해요. 옷은 겹겹이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릎, 손목, 발목 같은 관절 부위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먼저 제가 실천하는 습관 중 하나는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관절이 덜 뻣뻣해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되더군요. 몸을 무리하게 사용했던 젊은 시절을 보상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몸을 풀어주면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동작은 무리하지 않고 가벼운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팔을 천천히 돌리거나 허리를 부드럽게 굽히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생강차를 자주 마시는데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더군요. 사실 생강차가 처음엔 입에 맞지 않았는데 자꾸 마시다 보니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요. 따뜻한 물 한 잔도 혈액순환을 돕고 몸에 수분을 채워줘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좋다고 해요. 그러니 차나 따뜻한 물을 아침에 꼭 챙겨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걷기입니다. 겨울철이라고 해서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잠시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저는 매일 잠깐씩 공원에 다녀옵니다. 공원 산책로가 겨울엔 한산한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걷다 보면 관절이 오히려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단, 너무 춥지 않은 시간대를 골라 나가고 손발은 꼭 장갑과 두꺼운 양말로 감싸고요. 이 걷기가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유산소 운동이어서 혈액순환에도 좋고 관절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 들으면 웃어 넘겼겠지만 하루하루 느끼는 건 정말 관절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기운이 빠지지요. 주변 사람들까지 신경 쓰이고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는 누구에게나 말해줍니다. 젊을 때부터 관절을 아껴라 하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온열요법입니다. 젊었을 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온열요법이 참 효자더군요. 간단히 말해 온열요법은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인데 저는 전기 찜질기와 따뜻한 물주머니를 자주 사용해요. 무릎이나 허리가 뻐근할 때면 찜질기를 꺼내어 아픈 부위에 올려두고 잠깐 쉬지요. 이게 참 신기하게도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한결 덜해집니다. 겨울철에는 몸이 차가워지기 쉬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앉아 있는 게 편하고 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 오래 앉아 있게 되지요. 하지만 이게 관절 건강에는 아주 나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나 허리 쪽에 혈액이 잘 돌지 않아 관절이 뻣뻣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꼭 일어나서 잠깐씩 몸을 움직여 줍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창문을 내다보며 팔과 허리를 쭉 펴주는 정도로요. 이렇게 자주 움직여 주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걸 느낍니다. 또 관절 건강을 위해 평소 먹는 음식도 중요하답니다. 저는 요즘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요. 예전엔 젊으니까 뭐든 잘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됩니다. 콜라겐은 관절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서 연골이 마모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닭발이나 돼지족 같은 음식이 콜라겐이 많다고 해서 가끔씩 먹기도 하고, 곰국이나 미역국을 끓일 때 콜라겐 가루를 살짝 넣어 먹기도 해요. 음식으로 몸을 챙기는 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더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에도 아주 중요하지요. 보통은 햇볕을 통해 얻지만 겨울철에는 해가 짧고 추우니 외출이 어려워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햇빛 쬐기가 힘든 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조금씩 챙겨 먹어요. 대단할까 싶겠지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이란 작은 노력이 모여 이루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때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게 미덕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관절은 쓸수록 닳는 법이라 한번 다치면 회복이 느리고 다시 다치기 쉬워요. 젊을 때 다친 손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아파오는 걸 느끼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려고 해요. 아프거나 피곤하다는 신호가 오면 잠시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은 우리 몸 여러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면 자세가 나빠지고 그러면 허리나 다른 관절도 함께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신 스트레칭을 통해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은 젊을 때부터 챙겨야 하고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매일 작은 습관을 쌓다 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